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습진과 알레르기가 결합된 걸 알죠. 그러면 알레르기에 대한 음식 관리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인스턴트,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같은 것들, 그리고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 습진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만성 습진에 대한 관리는 열 관리라고 했죠. 그래서 반신욕 같은 걸 하거나 전기장판, 온수매트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미칠 듯한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만성 피부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가려움입니다. 가려움 때문에 긁게 되는데 긁음으로써 상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긁고 나서도 자책감이 들고 그리고 부모님과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아서 긁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려움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딱히 그에 대한 방법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 피부염에서 가려움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가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만성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가려움의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가장 많이 가려운 피부염은 결절성 양진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피를 봐야 되는 질환이죠. 너무 가려워서 미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심한 경우는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신경쇠약까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과 화폐상 습진도 가려움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피부염은 넓은 범위에 발생하는 피부염이 더 많이 가렵습니다. 그리고 국소 부위에 발생하는 피부염은 당연하게도 가려움이 적은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피부염에서 가려움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특징은 긁을수록 더 가렵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긁을수록 더 가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와인드업 현상이라고 해서 긁을수록 그 가려움에 대한 현상들이 더 증폭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추 감작이라고 해서 가려울 때 긁으면 우리 뇌가 그 신호를 쉽게 받아들여서 중추신경 내에서 그 신호를 더 크게 인식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연락을 하면 누군가 달려오는 것처럼 할 라인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가려워서 긁으면 긁은 신호를 뇌에서 바로바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굵은 신경들이 더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려움에 대한 신호들이 너무 쉽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게 바로 중추 감작이다 알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성 피부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긁게 되겠죠. 그러면 긁음으로써 태선화가 됩니다. 태선화라는 건 피부 자체가 건조해지고 마른 땅으로 되는 건데 마치 선인장 가시 같이 피부 속에 있는 신경 섬유 C파이버라고 하는데 이 C파이버들이 점점 밖으로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긁으면 긁을수록 피부는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만 스쳐도 가렵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가렵고 옷에 스쳐도 가려운 현상이 발생하는 건 긁어서 신경 섬유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르몬의 측면에서 보면 세로토닌에 의해서도 더 가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완화시키려고 긁게 되겠죠. 긁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의 특징은 가려운 걸 증폭시키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긁으면 긁을수록 행복해지지만 가려운 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가려움의 두 번째 특징은 문지르는 게 많고 두드리는 게 많으면 긁는 것과 똑같은 가려움을 더 증폭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토피가 있으면 긁는 걸 안쓰러워해서 등 같은 걸 문질러 주거나 대신 만져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친밀 행동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려움에 대한 신호를 더 증폭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만지는 것들도 똑같이 우리 뇌에서는 긁는 것과 똑같은 감각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져질수록 가려움에 대한 신호들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만져줘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엄마가 없을 때는 아이들은 혼자서 긁게 되겠죠. 이게 바로 문질러서 혹은 두드려서 생기는 가려움에 대한 신호가 커진 현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려움의 세 번째 특징은 밤에 더 가려운 게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자려고 딱 누우면 가려움이 밀려온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칠 듯한 가려움이 밤에 더 증폭된다라고 하시는데 가려운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려고 누우면 우리 몸의 혈액이 내장에 있던지 근육에 있던지 이런 부분에 있던 혈액들이 피부로 넓게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같이 오기 때문에 가려운 게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휴식을 함으로써 염증 물질들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 염증 물질들을 치료하는 T세포들이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염증 물질과 T세포가 싸우면서 부산물들이 발생을 하죠. 이런 부산물들에 의해서도 가려운 게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려운 걸 어떻게 줄일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습진과 알레르기가 결합된 거라 했죠. 그러면 알레르기에 대한 음식 관리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음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운 건 줄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같은 것들, 그리고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이걸 드시면서 가려운 걸 줄일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성 습진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만성 습진에 대한 관리는 열 관리라고 했죠. 그래서 반신욕 같은 걸 하거나 전기장판, 온수매트 같은 것들 하게 되면 체온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미칠 듯한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 그리고 50% 정도 전후에서 습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중에서 가장 늦게 낫는 부위는 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목이 굉장히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심한 경우들이 많죠. 이때 아토피 피부염에서 긁지 않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묶고 자는 형태의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벨트를 허벅지에다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벨트 사이에 등산용 손수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묶는 거죠. 양손을 묶은 후에 취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면의 질에서는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벨트와 묶기 때문에 얼굴로 손이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긁는 게 현저하게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장갑을 착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장갑을 착용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은 더 많이 긁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투비 패스트 같은 것들이나 쿨토시 같은 거를 착용하고자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피부 자체가 쓸리거나 손이 닿았을 때 상처를 외부적으로 격리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서 가려움을 줄이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름이 많은데 열이 있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건조한데 열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기름이 많은데 열이 있는 형태들은 얼굴에 구진이 발생을 하거나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죠. 기본적으로 답답해서 가려운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부염이 발생을 하니까 보습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자기 전에도 충분히 보습제를 바르고 자니까 자면서도 더 가렵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적절한 세안을 통해서 피지를 걷어내고 굉장히 맑은 형태, 묽은 형태의 로션 같은 것들 아니면 수딩 젤 같은 걸 이용해서 가볍게만 바르고 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려운 게 수면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열이 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냉팩 같은 것들 아니면은 얼굴에 열을 낮추는 선풍기 같은 거, 에어컨 같은 걸 이용해서 열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건조한 형태의 지루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건조한 형태 같은 경우는 물세안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피지가 적은 경우에는 물세안을 통해서 피부를 과도하게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은 건조하기 때문에 크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림보다는 로션 같은 것들, 제형이 묽은 형태의 수딩 젤 같은 걸 이용해서 피부를 가볍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피부의 건조한 것들을 줄이면서 가려운 걸 줄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폐상 습진입니다. 화폐상 습진이 넓게 발생을 하면 그 수포들이 발생하거든요. 수포들이 피부에서 터져 나올 때 가려운 게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들에 가려운 걸 억제하는 방법은 사실상 음식 조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염식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을 먹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화폐상 습진이 만성화됐을 때는 건조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건조해질 때 딱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딱지들이 피부에 쓸리면서 가려움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미용 티슈를 작게 자르라 그랬죠. 그래서 5mm 정도로 미용 티슈를 잘라서 진물 나는 부위를 덮어주게 되겠죠. 덮어주면 피부를 막는 보호막 형성을 하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외부적으로 노출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와 접촉도 적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려운 걸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 습진의 가려움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보다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